시상식 전에 신인상 수상할 거라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갔다. 하나, 둘, 셋. 오. 내가 탈 거다. 네. 생각을 했다. 엠벤 스포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포츠 선수 개인에게 가장 값진 상은 무엇일까요? 보통 20년 가까이 하는 선수 생활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상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국기자도 20여 년 가까이 또 스포츠 취재 활동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상들이 있죠. 지난주 출연했던 김강민 선수처럼 MVP 아니면은 한국 축구의 대들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받았던 득점왕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인왕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인상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상, 바로 신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쟁취한 프로야구 신인왕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패기 넘치는 이야기 들으러 떠나보시죠.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2년 만에 두산 베어스에서 탄생한 2022 프로야구에서 가장 빛났던 신인 정철원 선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산 베어스 투수 정철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이 단 한 번뿐인, 생애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잡은 소감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좀 실감이 좀 나시나요? 일단 아프지 않고 끝까지 또 완주를 하려는 목표를 또 이뤄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상이 따라오고 또 팬 여러분들이 또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두산 선수 출신 이 신인왕이 무려 12년 만입니다. 1999년 홍성은, 2007년 임태훈, 2009년 이용찬, 2010년 양의지, 그리고 12년 만에 정철원 선수입니다. 자, 선후배, 감독, 코치님들 다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축하해줬을 것 같아요. 일단 친구는 곽빈이나 또 신지나 이런 친구들이 또 받을 것 같다, 너 열심히 했으니까 받을 것 같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 좀 해줬고요. 또 형들도 재한 선배나 세혁이 형, 또 세혁이 형이 또 많이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령탑으로 이승엽 감독님 모셨잖아요. 또 한 말씀 해주시던가요? 감독님께서는 마무리 캠프 동안 아픈 곳이 없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아픈 곳 없고요. 감독님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쯤 되면 찾아오는 코너가 있습니다. 정철원 선수를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구선영의 프로필! 2018년 2차 2라운드 20순위로 두산에 입단한 정철원 선수, 한때 육성 선수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올해 5월 초 1군 무대를 밟으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올 시즌 58경기 72와 3분의 2이닝을 책임지며 4승 3패 23홀드 3세이브, 평균 자책점이 3.10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요. 그중에서도 데뷔 시즌 23홀드는 최다 신기록입니다. 이런 활약을 높게 평가받아서 2022년 최고의 신인에게 주는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대단한 활약을 펼친 정철원 선수, 기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딱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올 시즌 진짜 스스로도 잘했다, 나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일단 잠실 야구장에서 또 공을 한번 오래 던져보는 게 제 목표였고, 네.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 던지면서 팀과 또 팀 성적도 좋으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아프지 않고 완주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또 제 성적도 또 같이 좋게 따라온 것 같아서 팀 성적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마운드 밟는 게 목표였다. 좀 인상적인데요. 근데 프로 5년 차인데 어떻게 신인상을 받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신인상 후보는 최근 5년 이내,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입단한 선수 가운데 누적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이 넘지 않는 선수 중에 추려졌는데, 지난해까지 1군 등판 기록이 없던 정철원 선수는 올해 1군 데뷔 첫 해 눈부신 활약을 펼쳐서 신인상을 거머쥐셨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마운드 밟는 게 목표였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좀 상상이라도 좀 해보셨나요? 일단 전혀 상상 못했죠. 데뷔 시즌도 올해였던 게 또
제가 또 선수 시절 때는 또 배영수 코치님도 또 선수였고 두산 베어스에서 그리고 권혁 해설하시는 선배님도 또 선배님인데 또 권혁 선배님도 선수였고 그래가지고 빨리 군대를 다녀오자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일찍 갔다 오고 싶어서 갔다 와서 작년에 전역을 해서 또 올해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팬 여러분들이 또 너무 이쁘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군대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열렸던 이 감격스러운 KBO 시상식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철원 선수 기자단 107표 중에서요 74표를 획득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신인 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름 딱 호명될 때 두근두근하고 엄청 떨렸을 것 같거든요. 신인 왕이 뭐 전부터 정해져 있는 상이 아니잖아요. 뭐 홈런왕, 뭐 승리, 뭐 홀드 막 이런 것처럼 막 정해져 있는 상이 아니다 보니까 뭐 상을 받으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또 상을 받자마자 또 기자님들이 또 뽑아주신 상이어서 그런지 또 기쁘고 그래가지고 또 기자님들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부모님 생각나고 또 감독님 또 김태형 감독님 생각나고 코치님들 이렇게 막 감사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솔직하게 답변 듣고자 한번 질문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와 시그니처 질문 훅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시상식 전에 신인상 수상할 거라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갔다. 하나, 둘, 셋. 오. 내가 탈 거다. 네. 생각을 했다. 생각은 좀 했습니다. 몇 퍼센트? 네. 그래도 한 97%, 8% 정도는 좀. 예감을 하고 들어가셨네요. 근데 주변에서도 어차피 신인왕은 철원이다. 막 이렇게 팬 여러분들도 어신정 해주시고. 어신정. 이 경쟁자였던 김민환 선수가 직접 와가지고 축하해줘가지고 모두가 좀 많이 의아해하고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어떤 기분 들었어요? 너무 고마웠죠. 저는 뭐 시즌 때도 이난이 형이랑 뭐 가끔씩 통화할 정도의 친분은 있는데 그때 한번 대결을 한번 했었어요. 이난이 형이랑 1대1로 대결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삼진을 잡았는데 또 그때도 와, 공 좋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경쟁 상대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좀 고마웠고 제가 또 존경하는 형이죠. 그러면 이제 정철원 선수가 어떻게 이 신인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감격적인 첫 시즌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올 시즌 23홀드를 올렸습니다. 데뷔 시즌 홀드 신기록인 건데요. 신기록을 딱 세웠다는 거 언제 처음 딱 아셨나요? 19개 정도 했을 때 하나만 더 하면은 타이 기록이다 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제 기록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팀 승리가 더 중요해서 또 팀이 이겼으면 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던지다 보니까 또 홀드도 같이 따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9월 29일 한화전이었습니다. 7회 1이닝을 완벽하게 맞고 21번째 홀드를 기록하면서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 그날 기억이 좀 지금 나시나요? 조금 의식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딱 21개째다 보니까 조금 의식은 했는데 그날도 자신 있게 던졌는데 또 타자 형들도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줬고 또 수비도 또 도움을 좀 줘서 또 21홀드를 또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그럼 그 기록 알았을 텐데 선수단도 많이 네. 축하해 주던가요? 일단 형들도 엄청 축하를 해주고요. 매니저님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공을 챙겨주실 정도로 기록이라고 하면서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집에 있겠네요? 있죠. 21, 22, 23 이렇게 공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내년에는 23홀드, 아니 내친 김에 30홀드 이상 올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X. 왜요? 여기는 또 겸손하시네요. 겸손은 아니고요. 네. 저는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일단 선발도 그렇고 그리고 마무리는 또 세이브 또 다른 것도 또 욕심이 있어서 홀드를 더 많이 하는 목표보단 또 다른 뭐 마무리면 마무리, 선발이면 선발 좀 이렇게 한 자리를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 드린 김에 바로 하나 더 가볼게요. 돌발 OX 질문.
솔직히 불펜보다는 선발이 좋다. 아니, 하고 싶다. 하나, 둘, 셋. X. 이건 또 X네요? 마무리인가요? 네, 좀 마무리 욕심이 조금. 와. 원래 욕심이 없는 편인데, 요번 KBO 시상식 때 또 옆에 정우영 선수가 있었고, LG. 그리고 옆에 또 고우석 형이 딱 있었는데, 우석이 형을 보면서 좀 듬직하고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듬직하고 좀 멋있는 좀 두산 베어스의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다라는 좀 목표가 조금 생겼어요.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거는 마무리 투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마무리 역할이 주어진다면 내년 시즌에 혹시 몇 개 정도 세이브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감독님께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우석이 형보다는 더 많이 해서 내년 시상식도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센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신인은 또 중고신이지만 신인은 또 패기 아니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에 부임한 이승엽 감독에게 잘할 수 있겠다. 마무리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겠다.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시죠. 감독님, 저는 일단 타석에 누가 들어오든 제 공으로 아웃을 잡을 수 있게 열심히 던질 거고요. 그리고 제 뒤에 투수가 없다 생각하고 팀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올 시즌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요. 저희가 홀드 신기록 숫자에 집중했는데 이 숫자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3.10입니다. 데뷔 시즌에 좀 대단한 기록인데 본인 이 기록 마음에 드십니까? 만족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데 제가 완벽한 걸 좀 좋아해요. 어떤 면에선 좀 더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중간 투수로서 4승 3패면은 그래도 3번의 패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완벽하게 선발 투수들 승리를 좀 지켜주고 싶었는데 몇 개 좀 아쉽게 놓친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아쉬운 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독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평균 자책점 이 목표는 어느 정도예요? 올해보다 잘하자. 2점대 진입. 그렇죠. 자신도 있고요. 완벽하게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 감독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숫자도 참 눈에 띕니다. 72와 3분의 2이닝, 구원 투수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한 건데요. 그것도 5월 초부터 마운드에 섰는데 말입니다. 어깨는 근데 괜찮으신 거죠? 팬 여러분들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체크도 다 해봤는데 전혀 이상도 없다 하고 또 내년에 또 아프지 않고 올해보다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또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이제 걱정은 좀 덜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다 말은 하는데 말보다는 내년에 또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팬 여러분들께. 그리고요, 또 신인왕을 탔다고 하니까 탄탄대로를 달려온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사실 안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긴 했는데요. 늦깎이 신인, 중고 신인이라고 또 불리고 있거든요. 2018년에 입단을 해서 아쉽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군내에 입대해서 지난해 6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까지는 1군 기록이 없는 건데요. 쉬운 길이 아니었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조금 속상하긴 했죠. 제 자리는 언제 생길까? 언제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못한다고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군대 갔다 오면 다 죽었다. 와. 그런 네. 얘기들 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안우진 선수도 그렇고 강백호 선수도 그렇고 뭐 곽빈 선수도 그렇고 1년차 때부터 잘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도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저랑 어깨를 나란히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자리를 못 잡을 것 같다라는 걱정은 없었어요. 작년에 전역을 하고 또 2군에서 또 김상진 코치님과 권면철 코치님 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해 또 좋은 모습을 또 팬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일반 현역병이 군대에서 축구는 해도 사실 야구는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실전 감각이 좀 무뎌질 대로 무뎌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2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바로 전역하자마자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건지 저 너무 궁금해요. 신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손가락 감각이 정말 좋다. 공을 안 던지다가 던져도 원하는 곳에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이 빠른 투수는 아니었어요. 올해는 뭐 1군에 올라와서 뭐 150 넘는 공을 보여드렸지만 제구력에 좀 자신이 많은 투수였어요. 네, 그래서 제구력도 제구력인데 올해 또 스피드까지 같이 따라와서 좀 더 타자들을 압도하는 피칭을 좀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또 좋은 성적도 따라온 것 같고, 팬 여러분들 또 마음도 좀 흔들어 드린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강속구 투수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 입대하기 전에 시속 140km였던 구속이 150km로 이제 좀 쭉 늘어나는 게 굉장히 궁금한데, 군대에서 자신감 얻은 건가요? 아니면 어깨가 쉬었기 때문에 좀 더 싱싱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깨를 쉰 것도 있고 약간 도끼를 좀 품지 않았나. 아, 도끼가. 가면 끝났다. 아, 저녁 얼마 안 남았다. 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야구 훈련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훈련 누가 공을 받아주고 이렇게 어떻게 했던 거예요? 선임이 LG 트윈스 선수였어요. 아, 그래요? 네네. 선임이 LG 트윈스 선수였고 누구죠? 최우혁 형이라고. 근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고, 네. 그리고 후임은 또 대학교까지 야구를 했던 친구. 주민아 안녕. 너 덕분에 올해 잘했어. 전화 또 할게. 이를 갈고 도끼를 품고 오른 1군 무대 첫 마운드 5월 6일이었습니다. 그 마운드 기억하시나요? 비니 곽빈 선수 다음으로 던졌는데 비니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1군 올라왔으니까 좀 자신 있고 그러니까 너 다음 내가 잘 막아줄게. 나한테 맡겨. 라고 하니까 비니가 피식 웃으면서 아직 데뷔도 안 한 투수인데 비니가 피식 웃으면서 자기 다음 너 올라오면은 그 경기 진 경기 아니냐. 내가 못 던진 경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즌이 가면 갈수록 제자리도 찾으면서 이기는 경기에만 나가다 보니까 제가 비니한테 너 뒤엔 내가 있어. 열심히 던져볼게 하면은 제발 자기도 잘 던져서 철원이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멘트가 좀 바뀌더라고요. 말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기분도 좋았고 정철원 1군에서 잘 던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날의 막 투구나 어떤 마음가짐이나 분위기 이런 것도 다 생생하시겠어요? 야구할 때 긴장이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날 긴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잠실야구장 마운드랑 또 초면이었어가지고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날 좀 어색함을 좀 풀고 좀 던져보니까 공도 자신있게 가운데로 잘 들어가고 그리고 받아주던 세혁이 형도 자신있게 팡팡 받아주셔가지고 자신있게 던졌던 것 같아요. 중간에 투수 코치께서 올라가셔갖고 이제 뭐 작전 제시도 하시잖아요. 주문사항도 하고. 그때 뭐 처음 어떤 말이 가장 기억나나요? 자신있게 던져라. 뭐 있냐. 열심히 던지고 와라. 이런 말이 컸는데 시즌이 가면 갈수록 권명철 코치님께서 이젠 너밖에 없다.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규 형도 가끔씩 올라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기분이 업돼 있으니까 좀 더 진지하게 글러브만 보고 던져라. 공 좋다. 이런 말을 세혁이 형이 좀 가장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경기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이 아니었어요. 가면 갈수록. 첫 경기부터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거침없이 뿌렸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데뷔 첫 승했고요. 네 번째 경기에서 첫 홀드했습니다. 이른바 필승제로 올라섰는데 자신의 옷을 좀 이제야 맞는 듯한 옷을 좀 입은 느낌인데 1군 마운드가 가면 갈수록 점점 잠실 마운드도 그렇고 편안해지던가요? 첫 승 할 때까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첫 경기 때도 뭐 자신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로 직구를 쑥쑥 던졌던 게 좀 먹혔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승 했을 때인데 아웃 카운트를 하나인가? 잡고 내려왔는데 승리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운이 엄청 좋았는데 그 첫 홀드부터는 이제부터 경기가 타이트하고 또 앞에 선발 투수가 이기고 있는 경기에 저한테 바통 터치를 한 거다 보니까 좀 더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 첫 홀드를 하면서 알을 깨고 나왔다? 약간 이게 내 자리인 것 같고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경기 한 경기 다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던지던 못 던지던. 진짜 기록 보면은요 걱정 없이 시즌 내내 잘했습니다. 정말 날개를 달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언제든 2군으로 또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나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 진짜 1군에 자리 잡았다 딱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 첫 경기를 솔직히 던지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많이 보고 두산 경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딱 첫 경기를 던지는 걸 보고 저도 솔직히 보이잖아요. 제가 하긴 하는 건데 던지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좀 오래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가 처음에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는 좀 자신 있게 던지자가 제 목표였어요.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게 또 잘 먹혔던 것 같고 그리고 운 좋게 승리도 따라오면서 필승조로 좀 빠르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승엽 감독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이승엽 감독이 취임을 했거든요. 첫 느낌 어땠나요? 감독님께서 마무리 캠프를 하면서 또
아픈 곳은 없는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몸 상태, 컨디션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기대가 있으시구나.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감독님이 되면서 한번 승부를 해서 삼진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조금 그건 아쉬움이 있었죠. 이승엽 감독이라고 하면 한국 야구 레전드잖아요. 그쵸. 감독을 오셨을 때 어떤 느낌, 아우라 풍기던가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어떤 야구를 할까? 일단 올해는 제가 김태형 감독님과 데뷔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야구인지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감사하는 마음도 크지만 이승엽 감독님은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한 느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마무리 캠프 일단 하면서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나요? 저한테는 일단 몸 상태 걱정이랑 기대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큰 건 못 느낀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시즌에 들어가 보거나 또 스크린 캠프에 또 가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야구인이지만 초보 감독이잖아요. 초보 사령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훈련을 해보고 나서 어떤 느낌 좀 받으셨어요? 올해 처음으로 감독님을 하시긴 하지만 또 야구는 또 엄청 잘하셨던 분이어서 많은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다 기대를 하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 시즌에요. 두산이 더 기대되는 게 있고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안방마님 양의지 선수인데요. 포수이기 때문에 또 정철원 선수랑 앞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양의지 선수랑 잘 맞는지 궁금해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 네, 그러니까 안면은 있는데 인사는 드리는데 아직 공을 던져보진 않아서 의지 선배는 어떨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구력을 좀 자신 있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좀 글러브만 보고 의지 선배가 좀 사인 주는 대로 잘 던지면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이 좀 따라올 것 같은 기대가 있어요. 근데 양의지 선수랑 사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건 괜찮으세요? 긴장은 좀 되는데 같이 야구를 하고 한 마음인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긴장을 하면은 좀 안 되지 않나. 더 자신 있게 할 생각으로 좀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죠. 정철원 선수 개인 성적은 올해 굉장히 좋았는데 두산 성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더 내년이 더 기대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어떤 개인 목표와 팀 성적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개인적인 성적은 따로 없어요. 올해보다 더 좋은 내년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고 그리고 저는 항상 아프지 않는 게 목표고 팀 성적이 또 좋은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제 성적도 제 성적인데 팀 성적이 좋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성적은 욕심이 따로 없고 아프지 않고 가을 야구도 가고 우승도 하고 그런 게 제 목표예요. 아쉽게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산을 사랑하고 또 정철원 선수를 사랑하는 우리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 제가 올해 많은 이닝을 던지고 많은 공을 던져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내년에 더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